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이 호수공원에 나와서 또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호수공원에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은 흐른다. 그 시리즈와는 상관없이 저의 또 제가 또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뉴스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최근 또 알고 또 듣고 또 보고 했던 또 몇 가지 이게 좋은 사례예요. 예, 좋은 사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의논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항상 느끼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이제 학창 시절에 해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옛날 추억을 한번 나눠 봅니다. 우리 그 인간은 뭐 즉 사람들은 칭찬에 매우 이런 감정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가 속된 말로 뭐 이런 말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로 좌절에 빠져서 말로 형성할 수 없는 세상살이의 공포증에 걸려서 모든 외부와 소통하고 단절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그냥 보통 우리가 뭐 보통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글쎄 뭐 심리학 뭐 의사를 뭐 찾아본다든가 어떤 정신과 의사를 또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뭐 치료해 나가겠죠. 예,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인간의 그 신체라든가 정신적으로든가 어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의학적인 의료진이나 그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또 전문으로 그거를 치료하는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뭐 즉 의사들이라든지 뭐 심리학 상담사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러한 혜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떡합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을 우리가 또 일일이 알 수도 없지만 또 이웃들도 일일이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주위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본능적인 인간의 그 본능적인 감정,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이 칭찬에 약합니다. 물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우리가 그 많은 그 강아지들이나 또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들도 칭찬해주고 쓰다머주고 잘했다고 하는 제스처를 해주면은 전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문 그런 치료사들 그 견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적인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결국은 그 개들의 심리를 많이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는 결국은 정말 명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약은 간단하게 또 돈도 안 들고 경제적으로 명약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고 뭐 어떤 좋은 말로 아무리
무슨 뭐 목사의 설교를 들려준다든가 무슨 스님의 상담소를 갖다 준다든가 유명 강사의 강의록이라든가 비디오 동영상을 제공해 준다는 것 물론 필요하죠. 뭐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까운 지인들 또 그 당사자와 평소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 이분들이 찾아가서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입니다. 진심 어린 정말 그 당사자를 걱정해주고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진심을 보여주면서 그 당사자에게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는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영약입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명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료적인 어떤 방법에도 뭐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의 이름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정말 좋은 효과를 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그 예술적인 그런 그 프로페셔널들, 그러니까 예술인들, 피아노를 친다든지 금메달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받고 난 후에 그 소감을 물어보면은 뭐 다 공통적이죠. 왜? 나를 지도해준 코치나 감독이나 교수를 그분들의 위상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그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자기의 어감을 사실 100%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분들의 그 나를 지도해 준 분들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결국은 그분들에게 좋은 말은 뭐겠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 엄하고 아주 철저히 저를 뭐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고 끝나겠죠. 물론 그 중에는 그 진심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진짜 그런 지도자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엄하고 아주 그 훈육이라든가 규율 이런 강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지도자는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어떤 교과서적인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데 그 교육을 시키면서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 제자들이라든가 그 선수들을 단련시켰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끔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던 공식적인 내 그 스승에 대한 감사 표시와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방송인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또 유명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거는 비공개를 목적으로 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진실한 감정이나 그 생각이나 어떤 상대방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아닐까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을 방송할 때라든가 그것을 촬영할 때 당사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네, 모를 수도 있다 보니까 또 방송이 나간다고 또 생각 안 하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진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고 또 아주 그 어떤 특출한 그런 어떤 예술이라든가 그런 프로페셔널한 운동 선수들이 보통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되기까지 제일 힘써준 사람을 이제 말하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 코치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에는 제3자, 자기가 연관된 그 그룹 중에서 어떤 지도 그 모임 자체에서
제3자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제3자의 이름을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든가 왜 이 사람을 당신이 지정을 했냐든가 하는 이런 어떤 질문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평소에 엄하시고 아주 그냥 그 강한 뭐 코치님이시고 또 엄한 교수님이시지만 지도 시간을 떠난다거나 사적인 시간에서 굉장한 따스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스함. 그리고 칭찬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이게 경기할 때는 혼을 내고 야단을 치지만 일단 경기가 끝나고 억년이 끝나고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그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 우러나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선수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연습을 하고 무슨 시합을 할 때는 그 엄한 선생님의 그 말이나 그 행동을 생각하고 운동하거나 시합을 하는 것이고, 평상시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칭찬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인간이 그래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지도해주면서 나의 앞날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할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성적이 나쁘게 나오고 퍼포먼스가 정말 생각대로 안 되면은 저분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지도하시는 분은 그래 괜찮아. 너무 승부에 너무 연관하지 말고 너무 대상이라든가 상에 연연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고 네가 네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모습만 보여주면 돼.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야. 나는 그 진정한 그 말 한마디 그게 항상 머릿속에 맴돌면은 무대에 올라간 예술인들이라든가 운동장 그라운드에 나간 선수들은 아마 항상 엄하고 잘못하고 나쁜 성적이 나오면 혼을 내고 단체 벌을 받고 기합을 받고 그것이 머리에 꽉 찬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이 돼서.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이 엄하고 무섭고 폭력적인 부모님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엄하고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이 철저한 분이라도 공부한 시간이라든가 그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칭찬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또 사주고 또 외식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서 시켜주고 하는 부모님이라면 글쎄 어떤 가정이 날까요? 항상 잘해야 된다, 뭐 우승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혼내고 그냥 인상 쓰고 집에 갈 때까지도 집에서도 항상 냉정한 눈으로 그 자식을 나무라고 어떤 그 원망찬 눈소리를 계속 보낸다면은 그 자식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무서운 공포.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다른 부모에 비해서 너무 엄해. 엄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도리어. 정말 나쁜 말로 여기서 정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는 너무 지독한 인간이야. 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또 모든 것을 또 잘 예를 들어서 지키고 그러고 나면 아주 따뜻하게 말해줘, 칭찬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응? 그런 가정하고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우리 친구들, 친지들 또는 자식들, 남의 집 자식들한테까지라도 만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다면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상대방을 어떤 면은 살리고 또 나중에는 성공하는데 큰 기반이 되는 주춧돌이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선생,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해 준다면 그건 큰 힘이 되죠. 예,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저 또한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중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공부를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왜 잘했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글쎄 뭐 2학년이 되면서 뭐 그 선생님하고는 그 전에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담임 선생이 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한 것인데 뭐 일면식도 없었고 또 대화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뭐 학창 시절에 무슨 뭐 선생들이나 어떤 누구 친하고 싶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내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그냥 친하게 뭐 지내면 그걸로 저는 모두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냥 이제 학교에 등교하느라고 집이 멀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등교를 하는데 우연히 그 학교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마주치게 됐어요. 마주치게 되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자리를 양보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할 그런 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선생님이 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이것저것 뭐 묻고 우리가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후부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하는 그런 어떤 그 뭐 태도라고 말하겠죠. 그러든가 하여튼 저를 대하는 그것이 뭐 옛날이라고 우리 뭐 2학년이 되면서 처음 만난 담임 선생이니까 무슨 오랫동안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이후로 굉장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굉장한 따뜻한 눈길을 주셨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뭐 학생 중에 자기의 또 어떤 마음이 가는 또 학생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혼내고 싶은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때부터예요. 그 전에는 뭐 영어도 그냥 그저 그런 상태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 담당이시다 보니까 저분이 나를 이렇게 많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생각하는데 내가 영어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도 그래서 반에서 상위권
이제 성적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에게 실망을 좀 덜 안겨 드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남아있는 기억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제일 좋았다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추억이 저의 머릿속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가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금 생존에 계신지 하는, 뭐 생존에 계실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학생과 뭐 그 또 젊은 선생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선생을 잊지 못하고 그 덕에 조금 미국에 와서 남보다 영어를 조금 더 빨리 좀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이 제일 찬란했던 순간은, 저는 그럽니다. 아직 사회에 나오기 전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더 조금은 좀 바른 길로 더 갈 수가 있었고, 또 제 마음속에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정말 어떨 때는 아유 그냥 하여튼 뭐 아주 나쁜 마음이 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뉘우칠 수도 있고 또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지금도 그걸 겪고 있습니다. 살면서 진정으로 이게 어떤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깝다고 해서 다 진정으로 가까운 건 아니죠. 그저 만났을 때만 매너, 인간이 지켜야 할 매너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그러면 지내겠죠. 근데 진심으로 너는 내 진짜 친한 친구야, 이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언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뭐 그 뭐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라는 게 아니라 뭐 만나면 서로의 그 통하는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같이 좋아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그 힘든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뭐 자랑거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가 친구한테 해줄 수 있고, 제가 어느 속담에서, 아니 속담이 아니라 좀 유명인의 말씀 중에, 유명인이 이제 전하는 말씀 중에 친구란 그냥 쉬운 편으로 등산을 할 때, 뭐 산악을 오를 때 그 친구가 힘들어 한다면은 그 친구의 배낭을 내가 짊어지고 같이 올라가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왜? 나도 배낭을 맸는데 또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 야 일로 줘, 내가 메고 갈게. 뭐 물론 상대방은 안 된다고 그러겠죠. 아니야, 줘, 일로 줘. 그래서 다만 네가 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내가 미고 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진정한 명언의 뜻을 뭐 어렵고 뭐 복잡한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가벼운 곳에서. 그래서 또 인간이라는 게 옳고 그름이 뭡니까? 앞과 뒤가 행동이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것이 또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속성 아니에요? 가식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제3자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다 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제발 우리 또 특히 시니어들, 만나는 젊은 사람들 말 한마디
힘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막 과장해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 되기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나 나한테 해꾸지를 하려고 덤비고 나를 저기 하지 않는 한 딱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게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호숫가에 나온 김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마디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이 입에 배서 진정한 칭찬, 과장되고 어떤 가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 내 칭찬 한마디가 너가 잘 된다면은 나는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칭찬 한마디씩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고 저도 이제 늦었으니까 거의 해가 다 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땡큐.